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IP나래라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IP라는 것은 쉽게 말해 특허를 의미합니다. 나래라는 것은 날개의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특허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날개가 얼마짜리라는 겁니까? 2,500만원짜리 날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날개를 달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 IP 나래 프로그램 1차 지원 사업 모집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1차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도에도 2번 정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뭐 2번이라고 딱 이제 공고가 나온 건 아니니까 뭐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차라고 되어 있으니 이제 복수로서 지원이 되겠다. 요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창업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의 창업기업은 창업 7년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보유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특허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특허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없지만 우리 회사에 이런 어떤 독점적인 기술,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혁신적인 특허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되고요. 신규 R&D 방향성 설정과 특허권 창출을 통해서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돕는 건가요? 날개를 달아서 도와준다는 거죠. 자, 사업 내용을 보니까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변리사님과 함께 8번의 8차의 미팅을 갖게 되는데요. 그 8번의 미팅 동안 RIPC의 이제 전문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딥한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특허가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IP 기술 전략과 IP 경영 전략에 대한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받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원 규모를 보니까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정부 지원은 1,750만 원이고 기업 분담금이 나머지 30%에서 대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현금, 절반은 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써놓은 건데요. 약 400만 원 정도의 현금과 400만 원 정도의 현물, 여기서 현물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되겠죠. 이렇게 기업 부담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결과물을 보면 특허 출원 한 건 및 IP 기술 경영 등등등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IP 나래를 매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최종 결과물 부분에서 항상 질문 나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총사업비가 2,500만 원이나 되는데 특허 출원해 주는 게 고작 한 건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특허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님을 통해서 특허 출원을 하나 한다고 한다면은 뭐 작게는 150에서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300은 거의 안 넘어갈 거예요. 물론 대표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술 사항들을 모두 담으려면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겠지만 웬만하면 300 안 넘어가고요. 등록까지 한다고 해도 500만 원 잘 안 넘어가죠. 근데 이 지원 사업은 지원 금액이 무려 2,500만 원인데 특허 출원이 한 건이라뇨.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허에도 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기업에도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특허에도 똑같이 등급이 존재합니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 A도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이런 식으로 등급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특허의 등급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특허는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때 기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특허의 등급이 높다는 것은 권리 범위가 넓고 기술력이 좋다라는 방증이기도 한 거죠. 등급이 높은 특허는 그 자체로서 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허를 거래할 때요. 다시 말해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때 특허 가격을 물어보면 억대가 넘어가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특허로 인해서 우리의 기술 권리 범위가 확장돼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차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매출 상승이 기대될 때 특허의 값어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이 IP 나래라는 것은 그러한 특허를 지향하는 거예요. 단순히 특허 한 건이라는 이 숫자에 매몰되실 게 아니라 한 건이라도 그 특허가 갖는 파급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수행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리사님하고 8번 미팅 하시거든요. 그리고 미팅 현장에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고요. 변리사님께서 우리가 하려는 특허와 비슷한 특허를 전 세계 것을 다 뒤집어 가지고 오십니다.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예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기술력을 올리기 위한 정말 치열한 논의와 아이디어 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특허와 단순히 그냥 150에서 300만 원 정도 주고 만드는 한 건의 특허는 완전히 급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최종 결과물에 있는 특허 출원 한 건, 이 한 건이라는 숫자에 절대 매몰되지 마시고요. 이 IP 나래가 갖고 있는 이 사업 목적에 집중을 해주세요.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하니까 이 특허가 결국에는 우리 기업에게 날개를 달아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등급 높은 특허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고 적혀 있고요. 신산업 분야라고 한다면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2024년까지는 여기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전환 창업, 재창업이죠. 5년 이내 중소기업이라는 이 단서 조항이 요 중간에 적혀 있었는데요. 올해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전환 창업도 5년이 아니라 7년으로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좋아진 거죠. 올해 정부의 기조 중에 하나가 전환 창업, 재창업, 재기사업화 이렇게 이제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려는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 창업 5년 이내 기준이 빠지게 되면서 전환 창업 하시는 분도 7년으로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일단 기한이 3월 11일까지입니다. 화요일 6시까지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신청하게 되시는데요. 제가 지원 사업 얘기할 때 늘상 말씀드리지만 마감날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산 다운되고 이래서 지원에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3월 11일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이 지원을 모두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약속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원 센터 기준이 있는데요. 전국에 이 지원 센터라는 것은 RIPC를 얘기하는 거고, RIPC가 이제 지역 지식 재산 센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센터가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관할 RIPC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게 뭐냐면 기업의 지사 또는 지점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역에, 연구소는 여기에 전담부서도 해당은 됩니다. 설치 지역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연구소가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RIPC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경기도 RIPC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굳이 왜 연구소가 있는 경기도에 하죠? 우리 본사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왜 이런 지원 센터 기준을 나눠 놓죠?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략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경쟁률이에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15 내지 2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심한 편이에요. 서울, 경기도는. 우리 예시를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충남으로 바꿔볼게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연구소는 충남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략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고요. 저기 이제 충남 한 이남 쪽으로 내려가면 20대 1까지는 아니고 뭐 10대 1 또는 한 5대 1, 23년도였나요? 그때는 이제 미달 지역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률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연구소가 충남에 있어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남으로 신청을 하는 것도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뭐가 있냐면, 제가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추가 공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 특화산업 가점이라 그래서 지역별로요 밀어주는 산업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었던 충남에 보면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산업과 탄소 저감 자동차 부품 산업, 그 다음에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만약에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산업이에요. 근데 본사는 서울에 있는 거죠. 서울에서는 이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지역 주력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남에서는 이게 지역 주력 산업으로 있으니까 충남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점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센터 기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뭐 이렇게 쭉 읽어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다 신청을 하게 되면 되고요. 이 중소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가 꼭 필요한데요. 이 창업기업 확인서에 별표 2개가 있죠. 이게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등등등 해서 뭐 이렇게 제 업로드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는 있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느낌표 한 10개 정도 찍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걸 설명드리고 싶냐면 저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게 우리가 발급받고 싶은 시점에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발급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뭐 민원24 들어가서 뭐 이런 서류 뗀다 그러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녀석은 발급 신청을 하고 나면요 한 2주 걸립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 신청을 해 놓으셔야 문제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창업기업 확인서는 미리미리 발급 신청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가점 사항에 보면 각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인정이니까 요렇게 있는 것 중에 3개 정도까지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가점 항목에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청년 창업 기업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각 2점씩이고요. 작년하고 또 달라진 점이 요게 하나가 추가됐더라고요. 넷째로 챌린지 X 선정 및 수혜 기업인 경우에는 2점을 추가해 주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선정 절차는 서류 제출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보유 개설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 실사라고 되어 있죠. 어느 지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뭐 아닌 것도 물론 있지만 서류 평가 다음에 대면 평가. 대면 평가는 신청 기업의 사무실 이 부분 참고해서 선정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행 절차가 나와 있죠. 5배수의 수행사 추천 컨설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참여 수락을 협력기관에서 수락을 하게 되면은 수행사가 선정, 신청기업이 선정이 돼서 우리는 사업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혜택이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의 지원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최종 결과물 특허 출원 한 건과 이 결과 보고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무조건 나오는 결과물인 거고요. 여기 지원 혜택에 있는 추가 지원은 뭐냐면 해외 권리화 특허, 그러니까 PCT 특허라고 들어보셨죠? 해외 특허. 자세하게 얘기하면 PCT 자체가 해외 특허까지는 아니고 해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PCT 출원하는 것까지 IP 나래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P 나래를 통해서 아주 등급 높고 좋은 특허 출원 한 건과 PCT 한 건, 그 다음에 컨설팅 결과 보고서 요렇게 지원받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입니다. 사업간 중복지원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RIPC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이라던가 지식재산 긴급지원이라던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IP 창출 지원 이라던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런 IP 사업들과 다시 말해 이 RIPC 사업들과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문의처에 이제 경기도만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도 대상으로 나온 나래 지원 공고라서 그렇고요. 이게 쭉 나올 거예요. 아직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몇 군데밖에 아직 안 나왔는데 마감 날은 다 똑같습니다. 3월 11일로 똑같고요. 이제 쭉 나올 테니까 그 지역에 맞는 이제 문의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IP 나래는 특허를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단순히 특허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를 통한 사업 방향성 설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그 성장의 지표는
매출이 되겠죠. 이런 사업이고요. 특허라는 것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기업에게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독점적인 수익 모델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특허를 받게 되면 배타적 사용 기간이라고 해서 이 특허와 유사 특허를 만들 수 없는 기간을 20년으로 이제 설정해서 받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은 기술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 차단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게 되면서 경쟁사가 차단이 될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해서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로열티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다른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요. 이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밸류 상승입니다. 외부 투자자들은 특허가 있으면 그 기업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숫자적으로도 특허는 기업에게 있어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밸류 상승의 요인이 되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자금 조달할 때 대출이 아닌 투자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지원 및 세금 혜택입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 지원 사업의 가점 항목이 된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와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선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특허는 중요한 것이고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IP 나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특허가 갖는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나래를 통해서, 다시 말해 2,500만 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이 특허는 단순히 특허 한 건을 만들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이 다시 태어나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는 그런 느낌까지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월 11일까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어려운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